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강효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블록체인 이네이블러 KBTF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표 KBTF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는 블록체인이 그 웹3랑 같이 묶여서 관련된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기술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2년부터 올해까지 나온 이 하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향상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스라고 하는 요 기술이 22년도에 최초로 발단이 됐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2년 만에 그 환멸 단계, 그것도 정중앙 단계까지 되게 속도감 있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멸 단계에 있다라는 뜻은 되게 다양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고객의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만족하는 상품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되게 치열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라고 하는 게 정말 최근에 이렇게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최근에 10월 달에 그 두바이에서 열린 자이텍스 행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인상 깊게 좀 봤던 부분은, 보통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전시회에 가서 상품을 전시할 때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태그를 달고 발표를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두바이에서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바스, 이 사스라는 태그를 달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전처럼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요즘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이미 완성형 서비스로 게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들은 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시회 전시 부스 쪽을 가 보시면 국내에도 이런 바스 관련된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관련 부스도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블록체인은 되게 이제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한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오는 서비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글로벌한 정책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 산업 단위의 그런 데이터 인프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주도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EU나 중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 더불어서 이제 캐나다까지는 그 연합 내에 그런 국가 단위의 증명서나 어떤 신분증, 이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데이터를 유통하고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씩 만드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이런 증명서를 DID 관련된 기술로 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국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가 전략 발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작년에 뭐 웹3 관련돼서 이제 엄청 큰 집중을 받았는데, 올해 좀 주목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도 사례입니다. 인도에서는 MBF라고 해서 이제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제가 오늘 설명드린 국내에서 하고 있는 KBTF와 되게 유사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인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공공 서비스를 올릴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바스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주도로 넘어가면은 저기 보시면 이제 모비라고 하는 어떤 그 민간 되게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여서 블록체인을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동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VID라고 해서 저희가 DID를
국내나 해외나 대부분 사람에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비는 차량에 신원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차량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DID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19년에 추진을 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EU에서 이제 디지털 배터리 배터리 디지털 여건 관련해서 이 모비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배터리 관련된 디지털 여건을 만들 때는 이런 기술과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작년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미 그런 데이터의 유통이나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산업 단위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IATA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항공사 계열에서는 유엔과 같은 기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홍콩과 도쿄를 왕복하는 요 여행객이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이 다르고 발급받은 증명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 검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10월에 테스트를 했고 되게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TF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블록체인이 예전처럼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바스를 이용하는 접근이 되게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 아니면 또는 목적에 따라서 산업 주도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례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KBTF라고 하는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작년에 제가 이런 진흥주간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런 체계를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18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개 정도에 달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고 구축을 하다 보니까 개별로 조금 이게 사일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구축한 기업의 되게 특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마다 블록체인의 기능은 대부분 유사한데 서비스의 그 기획이 조금씩 다른 정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관리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가지시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규제 내에서 현행 기술 수준 내에서 수요기관과 공급기관, 국민 이 세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공통의 합의점을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공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의 블록체인, 되게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가 상호 호환도 되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건데 그 체계가 서비스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조금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장을 신규로 창출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금 그런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중점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KBTF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운영이 되는 그런 클라우드 이용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의 서비스를 공공용으로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공통 규격 검증 체계, 공통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요걸 준수를 한 상태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와 ISMSP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 그 인프라를 KBTF 공동 인프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매년 이제 한 개씩 누적되면서 그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 만들어지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블록체인을 구축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이런 KBT가 만들어지면 수요기관은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구독료를 내서 자기가 이용하려는 만큼만 서비스 비용을 내고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
이 KBTF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시범사업 하나당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구축 비용이 드는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절감이 되고요. 서비스 편의성은 일반적으로 구축이나 기술 개발 관련된 지식이 없으셔도 어떤 기획을 할 건지에 대한 의도만 있으시면은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구축할 때마다 별도의 앱이 있었고 그 앱이 다른 블록체인 앱과 상호 호환이 좀 안 됐었다고 하면 이 서비스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하나의 디지털 지갑으로 만들어진 다른 KBTF 서비스의 증명서를 내려받고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 KBTF 실증 사업을 했고 전시 부스에 가보시면 요 두 기업이 현재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로그인을 해서 만들고 싶은 그 증명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한 일주일 안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DID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NFT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다 디지털 지갑에다 담아서 사용자는 되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실증으로 만들어졌고 전시 부스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 요구 사항과 시험 검증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공통 요구 사항을 저희가 재작년에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올해 조금 실증을 하면서 중간에 좀 보니까 저희는 이제 서비스 군별로 나눠 놓고 그 안에 기능, 성능, 보안으로 나눠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능이나 보안은 되게 공통된 부분들이 많고 차별점이 되는 부분들,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기능 요구 사항이다 보니까 성능이나 보안에 대한 중복성을 없애고 기능의 고유한 요구사항들을 따로 단일 개념으로 좀 만드는 세분화랑 고도화 작업을 오른쪽처럼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요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은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린 게 상호 호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상호 호환이라고 하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모양을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뭐 가상머신이라니 암호 알고리즘들도 다 다르고 이거를 연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 상호 호환을 할 수 있는 중간 수단으로 지갑을 두고 지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블록체인에 담겨진 데이터는 그 블록체인 안에서 해결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블록체인을 매개체로 해서 상호 호환을 할 수 있는 접근을 KBTF 안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갑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지갑이랑 현재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갑과는 조금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는 지갑에는 뭐 이제 화폐도 들어가고 신분증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데 디지털 방식의 지갑은 아직 이게 파편화된 상황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지갑이 있는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일반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지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갑을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갑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 글로벌한 요 표준 단체들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3C나 오픈월렛 파운데이션, 오픈아이디,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대부분 진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지갑을 그대로 디지털화 하려는 접근이 있고 대부분의 이 방향성은 공통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하는 사업에서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표준들을 그 KBTF 실증 사업에서도 다 준용할 수 있게끔 현재 요구사항을 달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KBTF라고 하는 서비스는 되게 규제 대응성에 적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 식품이 어떤 유통 경로로 해서 이제 오게 됐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를 되게 강하게 보고 있고요. EU도 관련된 규제나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터리 같은 부분들이 정말 안전한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유변자되지 않아서 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으면은 이제 세금을 엄청
적용을 하고 준수를 하게 되면은 세액을 공제하는 식의 국가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연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EBSI라고 하는 국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그 제조 단계마다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다 블록체인에 올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해 관계자들은 별도의 이해 관계자들만의 지갑에다가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DID 형태로 그 VC 형태로 다 담을 수 있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은 누가 부여하냐? 이건 정부가 신뢰 승인 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조 업체들에 대한 유통 경로에 있는 기업들을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자가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신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배터리 패스포트를 현재 EU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KBTF 서비스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데이터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했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현재는 이게 NFT DID 디지털 지갑으로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진본 확인이나 이력 추적 관련된 부분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KBTF로 좀 바라보고 있는 미래상은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현재 중앙화된 이런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분권화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주는 부분들은 중앙화된 환경에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정한 기업이 전 세계의 그런 데이터 유통 관련된 플랫폼을 다 독점하지 않는 이상은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이게 이런 분권화된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국내라든지 어떻게 신뢰를 정부가 부여해주는 블록체인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게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접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접근이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랑 인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유통에 있어서 DID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사용하자라는 걸 최근에 발표를 했고, 예전에 22년도에는 실제로 미국이랑 EU 간에 데이터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블록체인 DID 기술을 가지고서 서로 관련된 증명서를 발행하고 검증하는 실증 사업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TF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선은 공공 쪽에 있는 데이터를 지갑에 조금 이렇게 담을 수 있게끔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 기관들이 기존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로에서부터 고민하고 구축을 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KBTF를 이용하시면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이용 체계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가 평가 인증도 하고 제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저희가 이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유통과 신뢰에 대한 부분의 근간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고, 이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면은 저희가 좀 디지털 데이터만으로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지만 미래는 좀 당연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된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를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